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가 단숨에 2,620선을 회복했습니다. 결국엔 우리 시장 외국인의 좌지우지 되는 건지 어제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쉬운 흐름을 보였던 우리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시장 이제는 상승 추세를 보일지,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전일장부터 복귀하시죠. 어제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은 약보합이었습니다. 코스피 1.02% 올라 2,623.29포인트, 사흘 만에 2,600선 재안착에 성공했고요. 코스닥은 0.09% 약보합으로 770.26포인트였지만 장중 내내 하락했다가 약보합까지 오르며 장을 마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마무리였습니다. 시장 주도주인 반도체 쪽이 좋았고 외국인이 선물을 대거 사들인 영향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 대거 팔아치웠던 외국인이 어제는 778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기관이 3,241억 원 사자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개인만 홀로 4,398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정반대 분위기였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510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44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 홀로 1,072억 원 사자세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반도체 투톱이 모두 올랐고 최근 주력 업종이었던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은 부진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2.53% 상승하면서 6만전자 타이틀을 3거래일 만에 회복했습니다. 종가 6만 8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0.81% 상승해서 18만 7,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TSMC 3분기 매출의 호조에 이어서 엔비디아 AI칩 블랙웰 예약 판매 완료 호재가 이어진 영향이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오늘도 우리 시장에 반도체주에 좋은 영향 줄 수 있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17% 추가 상승했고 KB금융이 6.46% 크게 올라서 97,200원이었습니다. 미국 은행 호실적과 밸류업 기대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과 셀트리온, 기아, 포스코홀딩스 등이 1% 내외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대표주가 모두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알테오젠이 1.94% 반락하면서 37만 8,500원이었고요.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2.76% 추가 하락했습니다. HLB도 6.34% 또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6만 8,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 밖에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 제약 등도 각각 1.7%, 3%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피부 미용기기 업체인 클래시스가 1.54% 상승했고요. 휴젤이 6.85% 큰 폭의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미국 보톡스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것이었는데 종가는 27만 3천 원이었고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리노공업도 1.2% 강세였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 달러 기준 6원 40전 오른 1,355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로는 2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수급적인 요인이 환율의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후에 야간 거래에서는 환율이 유로화와 위안화 약세 영향을 받으면서 한때 1,360원 선도 상회를 했었는데요.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역외환율은 소폭 내린 1,358원 수준이었습니다. 오늘도 외환시장 추가 상승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국내 증시가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주가 생각보다 부진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반도체 외의 대안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제는 은행주로 장바구니를 채우는 투자자들이 생기면서 은행주가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금융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밸류업과 실적 기대감이 모두 존재한다는 평가인데요. 하나증권은 대형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이 대체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고 또 금융주의 밸류업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질 전망이라며 금융주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탑픽으로는 KB금융과 하나금융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BNK금융을 꼽았는데요.
KB금융은 주주 환원율의 로직을 정확하게 제시할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이 단기간에 50%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을 했고요. 하나금융은 추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발표할 수 있다며 주주 환원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금융주들은 외국인의 러브콜도 계속되고 있는데 다시 뛰는 은행주들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이슈 확인하시죠. 오늘 밤에 개장하는 뉴욕 증시에서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은행들이 또 실적을 공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은행주들,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 기대감을 연이어서 이어받을 수 있겠고요. 오늘은 제약 바이오 섹터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파멘 바이오 이노베이티브 파트너십 데이가 열려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술 거래에 큰 장이 열리겠고요. 또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가 국내 출시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곡물과 사료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방해를 목적으로 흑해 항구 인프라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어서 전 세계 곡물 가격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관련주들 오늘까지 강한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다우와 S&P 500이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고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주도 날아올랐습니다. 우리 시장도 훈풍을 이어받아서 박스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지금 지정학적으로 남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 뉴스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